네, 안녕하십니까. 우주1356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중앙화 사업과 탈중앙화 사업 어떻게 잘 비교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탈중앙화 사업과 중앙화 사업과 탈중앙화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우주1356의 블록체인 자문위원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입니다. 오늘은 중화와 탈중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한 아이가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책을 봤는데 이게 만화책에서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딱 구별돼서 나오지 어중간한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착한 쪽, 나쁜 쪽 딱 정해져 있고 용사와 악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만화책을 보고 이 아이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정말 그런지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한참을 봐봐도 정말로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정말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지한테 돈을 줬던 사람이 한참 뒤에 가가지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혼란스러웠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게 어떤 거를 하나로 딱 규정 짓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로 딱 규정 짓기에는 애매하죠. 심지어 우리 38선조차도 물론 미터 단위로 보면은 명확하게 딱 남과 북이 구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센티미터 단위로 보면 어떨까요? 남과 북이 어디부터 몇 센치부터 남과 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아직도 싸우고 있죠. 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꼭 그래요. 블록체인을 누구는 장부라 그러고요. 누구는 검증자들이라 그러고요. 누구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그러고요. 누구는 새로운 화폐다. 누구는 데이터 전송 방법일 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거 하나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통 사업을 보면은 그래, 여기는 생산, 여기는 유통, 여기는 서비스업이구나. 여기는 뭐 기획이나 설계를 하는 곳이야. 이렇게 딱 명확히 구분이 되고 우리는 그 사업 구조를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생산이다. 그러면은 유통업자가 생산 요청을 하고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 있는 기계와 노동자들을 부려서 생산 지시를 하고 물품을 생산해서 유통업자한테 넘겨주고 대금을 받죠. 물론 사장이 약간의 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제공을 하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가 명확해요. 물론 유통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블록체인이 만약에 그 위에 생산과 유통처럼 도식화를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복잡하게 흘러가죠. 꼭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아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정통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크립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공유하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고, 열심히 하거나 좀 운이 좋거나 해서 그 사업 규모가 커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운이 나쁘거나 열심히 하지 못해서 사업 규모가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식화하면은 블록체인은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딱 정의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지금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IT 업계죠.
예.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IT 업계인데 네이버 본사 건물도 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어디? 건물은 NC 본사예요. NC요. 판교사옥. 예. 제가 그 집이 분당 쪽이라서 저기를 자주 지나게 되는데 NC도 최근에 엄청 많이 크게 된 회사죠. NC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돈을 벌 수 있는, 임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가장 처우가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신입사원의 월급이라던가 뭐 임금 평균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표와 임직원들이겠죠. 중앙화 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예시를 들어드렸었죠. 총 수익의 한 5% 정도밖에 크리에이터나 그런 방송인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 방송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수익은 다 유튜브, 즉 구글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인들이 받는 별풍선 수수료 떼서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 TV 대표 및 임직원들이 획득할 수 있겠죠. 아마존 역시도 그렇고 페이스북 역시도 그럴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 수익이 뭘까요? 페이스북의 주 수익, 이 회사에. 뭐 유저들이 많이 있으니까 광고를 많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수익이 주된 수익인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스티밋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티밋에 올라온 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 같은 거를 누르는 그런 행위죠. 그걸로 코인을 사용을 하고 뭐 열람하기 위해서 코인을 사용을 하고 그 코인들이 곧장 게시자에게로 가요.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대거 이동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 IBM이랑 마커스가 협력해서 만든 블록체인 공급망 트레이드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업이에요. 그래서 유통사업인데 아무래도 시대가 맞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통적인 유통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블록체인 유통사업을 하겠다. 어쩌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죠. 물류가 이동하는 그 이동 역시도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의 가품, 진품, 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역시도 투명하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가 맞지 않아서 그 적용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아마 종료를 할 겁니다. 이 트레이드 렌즈는. 이렇듯 시대 역시도 맞아야 되는데 시대 역시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이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부분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없어질 분야는 아니긴 해요. 글씨가 조금 깨졌네요. 푸드 트러스트라 그러죠. 음식 역시도 당연히 유통기한이라던가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의료 서비스 역시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겠고 투표 방법,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 방법 역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렇죠. 투표율도 높아질 테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아니 그냥 아예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그냥 전 국민이 그냥 직접 투표로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안건이 하나 올라오면 그냥 전 국민이 다 그냥 찬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그런 역할로 대표자를 뽑은 거니까 대표자를 뽑을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오픈바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물건을 올릴 때 그냥 아예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 거래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배달의 민족에서도 그 음식점이 맛없고 안 좋고 서비스가 엉판이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싫어요 하듯이 별점을 한 개 준다던가 후기를 안 좋게 달다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매를 안 하는 것처럼
이 오픈바자 역시도 그 물건에 대해서 평가하고서 와서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미미하죠. 그렇지만 다가올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이러는 게 쉽지 않은 게 아까 트레이드렌즈 사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가 예전에 그 경양시집을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버셨었어요.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한다고 이번에 미용 사업에 뛰어들자고 미용실을 차렸는데 안동에서 아마 그래도 그 정도 시설이면 엄청 크고 가장 좋게 차렸을 거예요. 유명 디자이너들도 막 초빙을 하고.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 미용협회가 있는데 거기엔 다 저기 할머니들일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아저씨들. 네. 그분들이 엄청 반대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바자나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드렌즈나 이런 것들이 정통산업에선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거예요. 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득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기득권들은 자신들은 화폐를 당연히 원화나 달러나 이런 국가 화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 화폐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화폐가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배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을 그냥 터부시할 수는 없죠. 결국 온라인에서 이때까지 해왔었던 그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컴퓨터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 측면에서 블록체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거든요. 네. 그런 거에 반해서 그 컴퓨터 전산을 통해서 이 전산 시스템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대기업들은 진짜 몇 개의 층을 서버실로 써야 될 정도로 큰 서버를 필요로 하고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사건처럼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서버가 못 쓰게 돼버리거나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 그거를 2중, 3중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가장 앞서게 블록체인을 정착시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세상은 왼쪽과 같은 모습이에요. 금융 쪽으로 봤을 때는 금융결제원이 있고요. 중앙에서 통제를 하죠. 은행들을요. 그렇죠. 은행 역시도 중앙화인데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은행이 중앙화적인 역할을 하고 이 은행들의 중앙은 또 금융결제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적이지만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 세상, 그게 바로 플랫폼 경제 모델이라 하고요. 그리고 은행은 당연히 중앙만 없기를 바라겠죠. 중앙만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블록체인 세상이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모두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투피어라 그러죠. 피어는 동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료인 거예요. 그런 이 모델을 꿈꾸고 이런 것을 우리는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경제 모델에서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데스체인에도 물론 NFT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계획들이 있지만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드물게 이런 분야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라는 이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 게임은요, 동시 접속자 수가 활성화 유저가 한 우리나라 국민 정도만큼도 나와요. 네.
3천만 명 이상, 뭐 4천만 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로블록스를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유저들이 단순히 그냥 접속만 하고 끄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0여 분, 21분 정도의 사용자들의 평균을 내보면은 사용 시간이 한 21분 정도 된다 해요. 그러면은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무려 153분, 150여 분을 로블록스에 접속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이용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의 주요 수익은 광고 수익이었죠. 네. 만약에 본인이 광고주라면은 어디에다 광고를 넣으시겠어요? 당연히 로블록스로. 당연하죠. 21분 동안 보는 데에서 뭔가 실제적인 구매가 많이 촉진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2시간 반 이상 플레이하는 곳에서 광고가 되어지는 것이 촉진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블록스 세상을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것이고 광고가 몰리게 될 거예요. 이렇듯 그렇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앞으로 앞시대에 돈이 될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허황되지는 않은 거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고요. 모든 그 생활 반경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통 산업도 블록체인을 무시할 수 없고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시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시 월렛이 있고요. 그 월렛 안에 D앱이 현재는 두 가지 있죠. 월드쉐어와 메타허브. 이렇게 D앱들이 있는데요. 이 D앱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보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잖아요. 네. 필요한 것들. 네. 네, 필요한 것들 검색해서 다운받듯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잘 만들어도 진짜 백만장자가 되는데 우리는 대시체인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시체인에서 우리가 지금 뭐 우주 1356, 우주 3몰 뭐 이런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시면은 이런 대시 월렛상의 D앱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3 법인 아직 이름 변경은 하지 않았죠. 이름이 곧 변경될 건데요. 우주3 법인 그 우주 1356의 그 구조는 이 회사가 분양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양형 쇼핑몰에서는 우주페이라는 걸, 우주3페이라는 거를 주요 기축 통화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우주3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우주3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암호화폐도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물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러한 그 탈중앙화되어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뭐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 뭐 암호화폐는 그 기술에서 사용되는데 필요한 화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정부가 말하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거는 좀 더 하위 개념으로 약간 디지털 화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채택하는 것 중에서 대시체인을 채택을 했어요. 이더리움도 채택할 수 있었고 이오스도 채택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채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우주3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시체인을 채택을 했고, 대시체인의 구조는 그 체인 안에서 월렛도 있고요. 그 월렛에서 사용하는 코인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DM 역시도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 D앱들이 우주3 법인이 보기에는 이용하기에 좋겠더라. 그래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블록체인에 대한 그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주3 법인이 그냥 정통 사업만 있는 분양형 쇼핑몰 사업이었다면 우리는 블록체인을 몰라도 되겠지만, 우주3 법인이 대시체인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혜택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블록체인 탈중앙화, 중앙화의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 이 리안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